뉴스로 본 특징 주인 권다영입니다. 현재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의 승부수 3D랜드에 25조 원 투자 뉴스입니다. 이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량을 3배 늘리는 등 막대한 투자를 해서 후발 경쟁사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삼성전자는 D램에서도 이런 전략을 펼쳐서 30년이 넘는 치킨 게임을 정리하고 독주 체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용선료 인하 협상, 조양호 회장이 직접 나섰다 뉴스입니다. 오는 7월 말까지 용선료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법정 관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선주 쪽에서는 용선료 인하 30%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고요. 한편 한진해운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검찰, 롯데계열사 추가 압수수색 뉴스입니다. 이 검찰 조사로 시끄러운 롯데그룹,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상사, 알미늄 등 15개가 넘는 계열사에 추가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요. 이 검찰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서 비자금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전력 가스 판매 민간 개방, 해외 자원 개발 핵심만 남기고 정리 뉴스입니다. 이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등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의 송배선망을 통해서 전기 판매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한 해외 자원 개발 정책 기조를 민간과의 협력으로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이 효율성을 얻을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친환경차 현지 제작, 현대차, 중국 3단 공략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현지 생산 친환경차인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3종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반기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친환경차를 육성산업 분야로 선정하면서 현대차도 이런 전략으로 수정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뉴스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 STS 물류와 IT 분리, 해외 법인은 이미 진행 중 뉴스입니다. 28개 해외 법인에서 물류와 IT 솔루션 서비스 분리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는 했지만 사실상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사업제표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인해봤고요. 관련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도 시장은 좀 하락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삼성 STS 함께 살펴보시죠. 이 물류와 IT 솔루션 분리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15만 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 함께 살펴보시죠. 이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 발표에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오늘로 3거래일째 하락세입니다. 현재도 2.6% 넘는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에이블 CNC 함께 살펴보실까요? 오늘 외국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 캐릭터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6% 상승하며 36,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로 본 특징주인 권다영이었습니다. 네, 뉴스론 특징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뉴스들 몇몇 살펴봤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슈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저 같은 경우에 독점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전력과 가스 시장. 우리 아무래도 이 부분 당연히 공적인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민간 사업자한테 개방을 하게 된다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과정입니까? 예, 일단 뭐 한국전력공사와 네. 한국가스공사 이 두 개가 갖고 있던 이제 독점해 왔던 전력 소매, 그다음에 그 가스 도소매업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시장의 그 소비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목적이다라는 취지인데요. 이제 이런 반응들이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먼저 종목 기업 내용이라든지 기업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 김진영 앵커님한테 하나 질문 하나 네.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화력, 원자력, 수력, 풍력 어느 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자력 아닐까요? 그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원자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원자력이 효율이 워낙 좋으니까 이게 원자력이 뭐 몇 기만 설립을 해도 화력 발전소의 몇십 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답이 수준이다.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은 화력입니다. 네. 아직도 그만큼 원유를 이제 수입해 와갖고 그걸 화력 발전소에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그 원유를 수입해는 원자재를 수입해갖고 공급하는 이제 독점적인 공급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기업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뛰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열어주지 않는 구조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또 이제 특별하게 이게 지금 민간 부분에 개방하는 게 일본의 이제 경제 모델, 일본의 전력 시장 모델을 추종하는 그런 모델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누진세라는 게 있죠. 우리 혹시 그 앵커님 누진세가 몇 단계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몇 단계인가요? 그렇죠. 잘 모르시죠? 네. 대부분이 그냥 쓰다 보면 잘 몰라요. 모르는 것도 정상이고요. 이 누진세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가 있어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네요. 네,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네. 일반 가정에서 조금만 쓰면 나오는 거, 그다음에 4단계부터 6단계까지가 바로 이제 누진세가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만약에 예를 들어 구입한다, 그래서 집에서 충전한다 그러면 누진세 때문에라도 전기세랑 그다음에 기름값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간이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제공되는 전력의 공급난, 이 부분은 이제 보통 한전에서는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민간이 참여했을 경우에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게 될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마진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이 뛰어든다라고 하면 전기세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일각에서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과 관련된 현실들은 이런 감안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확인해야 될 건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업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냐. 일본의 모델이나 보고 우리나라 이제 모델로 봤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휴대폰, 케이블, 그다음에 통신료, 전기료 복합한 이런 상품들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KT를 이용하고 뭐 특정 상품에 뭐 KT를 이용하든 뭐 SKT를 이용하든 통신사를 이용하고 난 이후에 뭐 전기세에 대한 복합 상품 뭐 25만 원권, 30만 원권 이런 세트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탑픽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제 그 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자들 융합 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KT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려고 해요. 지금 KT 같은 경우에도 오늘 3350원으로 일단 0.3% 소폭이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낙폭도 굉장히 많았고 또 오늘 이런 주제에도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런 복합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이런 통신 사업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물론 이제 대체 에너지라고 그러면 대체 에너지가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 미만,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외에서도 영향을 받고 추가로 앞으로 또 신규로 설립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풍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거기 풍력 발전소의 탑픽주로 한번 뽑아보면 동국 SNC 이 종목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뭐 해양 그 풍력 그 플랜트를 설치하는 그런 회사고 굉장히 기업 내용도 탄탄하고 실적도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전기와 가스 시장이 민간 사업자한테 개방을 하게 되더라도 플랫폼 부분은 여전히 원래 하던 쪽에서 하게 되는 거고 또 네. 복합, 융합 상품이 나오는 쪽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증시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도 약세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오늘 이슈도 있고요. 오늘 뭐 FOMC 발표를 기다리면서 시장에 대한 관망세도 있고 또한 이제 다음 주에 올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들 그런 우려감도 있고요. 그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를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들어봤고요. 대우조선 해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이렇게까지 왔네요. 거래 정지가 됐는데 네. 대규모 직원 행령 조회 공시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일단 뭐 그동안의 관리 감시 체계가
그렇게 허술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혈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불안하게 유지가 되어 왔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여파로 인해서 오늘도 시장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우려감이 또 옆으로 번지는 거죠. 이쪽에서도 안 좋으면 저쪽에도 쟤네들도 혹시 저런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심이 퍼지는 과정 속에서 현대상선도 오늘 지금 마이너스 네. 5% 대규모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옆에서 이렇게 대규모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회 공시가 나가게 되면 그럼 니네들도 한번 조사를 확인을 해봐. 이런 글씨가 우려감이 칠 있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똥이 튄 거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조선주, 해운주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합병 이슈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니까 좀 느긋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내에서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분위기는 좀 많이 처져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움직임 나쁘지 않은데 네. 이렇게 조선주 가운데서도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선주 일단- 전반에 대해서는 혹시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재무 구조라든지 수급적인 면에서 당분간 좀 어려운 부분들 뭐 힘들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해양 이런 부분들 거의 바닥을 내려왔고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이제 구조조정 과거의 사례를 살펴봐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 이후서부터는 사실 주가는 미리 선반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대상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하지만 다른 뭐 현대미포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긍정적인 뷰를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마켓 진단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를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보면 누군가가 옆에서 때린다라고 했을 때 안 때렸어요. 안 네. 때렸으면 나는 뭐 그냥 상황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괜히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앞과 뒤가 전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중국 시장 자체가 중국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면에서 아시아 증시에 대한 부분들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킬 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작년도에 한번 사례를 보면 작년도에도 한번 중국이 불발이 났죠. 작년도에 불발이 났을 때도 그 달 내내 15% 중국의 지수가 15%가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는 결국에는 중국이 A주에 편입이 되더라도 중국 증시가 활성화되고 아시아 증시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긍정적인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좋은 흐름을 갖고 왔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내년도 이제 1년을 더 다시 1년 뒤에 확인하게 되죠. 이제 그럴 긴 때까지.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약간 여지를 남겨놨어요. 중간에 개선된 여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편입이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좀 달아놨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언제든지 전반적인 아시아에 대한 묶여서 아시아에 대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유동성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오히려 그 이후에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뉴스로원 특징주 오늘은 전기와 가스, 이 공공재 부분의 독과점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주제와 대우조선해양 이야기 그리고 중국 A지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